순환매가 나올지언정 아직은 죽은 모습은 포착 안 된다. 의미가 있는 움직임 보였다. 대표님! 라이씨 왔어? 네, 대표님 뭐 하세요? 보면 몰라? 주식 공부하고 있었지. 그렇군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함께 공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0.30% 상승, 코스닥 지수는 1.52% 상승. 그래서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어제 있죠. 어제는 거래소가 1.61 오를 동안 어제 코스닥은 0.27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제랑 오늘이 정확히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제는 거래소가 1.5 오를 때 코스닥이 0.2. 오늘은 코스닥이 1.5 오를 때 거래소가 0.3.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래소만 올랐다고 배합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코스닥이 다음날 따라 오르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만 올랐다고 배합할 필요도 없다. 왜? 반도체 소부장이 따라 오르고 2차전지 배터리 완성체 업체들이 올랐다고 배합할 필요도 없다. 왜? 2차전지 소부장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요즘 사실은 한 달 이상은 네옴시티하고 리튬 관련주들이 거의 나홀로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약간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한때다 한때. 여러분들이 지금 리튬 관련주나 네옴시티 관련주를 갖고 2배 이상 수익을 내지 않은 이상은 너무 막 급등한 거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다.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관심 종목으로 썸네일에 넣는 이유는 오늘도 네옴시티가 올랐네요. 오늘도 리튬 관련주가 올랐네요.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거래소가 오르고 코스닥이 하나도 안 올랐었는데 오늘은 거래소가 별로 안 올랐는데 코스닥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하지만 봉 차트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코스닥도 윗골이 만든 살짝 음선, 몸통이 전혀 없죠. 양선을 뽑아내지 못했고요. 거래소는 진짜 말해 뭐해죠. 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는 종가가 최고가인 빨간 양선 차트예요.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차트는 뭘까요? 시초가가 고가인 파란 음선이죠. 오늘 보시면 시초가가 2501포인트 출발했어요. 1.17% 상승 출발해서 딱 그 점이 고가였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 차트는 몇 가지 우리에게 시그널들을 주고 있죠. 두 가지를. 하나는 2500 건드렸어. 2500 건드렸습니다. 2500 건드린 것보다 사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201선을 건드린 거죠. 오늘 201선은 2497에 있었거든요. 2497에 있는 201선을 언제 이후 처음이냐면 작년 9월 달에 201선을 깨고 주가가 내려간 이후에 지수가 내려간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 분홍선이 201선인데 작년 7월에 지수 고점 나왔고 9월에 201선 깨고 내려가고 그때만 해도 3100, 200포인트였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 빠지면서 지수는 2500 그리고 201선 1년 만에 터치.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201선 터치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터치는 했지만 쉽지는 않은 거야. 뭐가? 2500 돌파, 201선 돌파가. 그래서 희망과 절반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희망과 불안이 공존합니다. 희망적인 모습은 와 진짜 저 9월이 대바닥인가?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9월이 바닥, 7월 초가 왼쪽 무릎, 그리고 지금 형성하는 이 곳이 2400 이 곳이 오른쪽 무릎. 그러면 딱 역회된 숄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연말까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2400 이상에서 놀면 저는 내년은 오히려 강한 상승이 올지언정 전저점을 깨려는 이런 약세장 확률은 훨씬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여간 2500 터치한 건 무지하게 좋았지만 터치만 했을 뿐 음선으로 밀려서 또 한계도 봤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디쯤에 우리의 뷰를 두면 되는데 중간에 어디쯤에 어떻게 두면 돼요? 2500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 좋겠지만 못했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차 사명 밑으로 강하게 빠질 것 같진 않아. 2500과 2400 사이에서 좀 더 숨고르기를 거쳐가면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12월 달에 FOMC 금리 인상도 나올 것이고 CPI 발표가 아마 금리 인상 전날일 거거든요. CPI 발표 나오고 금리 인상 나고 그런 흐름들이 12월 달에 준비되어 있는 재료들이 하루씩 지나가면서 12월은 지나가겠죠. 거래소와 코스닥, 지수, 코스닥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늘 거래소에 약간 종속된 지수고 오늘처럼 거래소가 못 오를 때 코스닥이 오르는 날도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에서 오늘 삼성전자는 자기 할 일 했다. 삼성전자는 자기 할 일 했어요. 왜? 그래도 지수보다 높은 상승률 0.64% 상승 나왔으니까 자기 할 일 했고 현대차가 1.48 네이버가
보합까지 밀렸고 카카오는 2.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얘도 음선이죠. 그래서 지수가 음선 나온 거랑 똑같다. 거래소 지수가 음선 나온 것처럼 종목들도 대형주들도 음선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나 기술주 라인들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을 4%까지 끌어올리게 한 장본인들인데 우리나라 기술주 라인은 미국 나스닥 지수의 상승 영향, 큰 폭의 상승 영향에 갭상승 출발했지만 음선으로 좀 뻗었다. 그리고 KB금융과 같은 금융주들 오늘 3일째 상승 보여주네요. 지금 KB금융 같은 금융주들 하나금융도 그렇고 3일째 상승 보여줬고요. 카카오뱅크 오늘 윗꼬리 고점이 한 8%? 8%가 아니었네. 12%였네. 오늘 윗꼬리 고점 12%까지 오르다가 5% 마감한 게 많이 아쉬운. 하지만 거래소 지수 대비, 지수 상승률 대비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카카오뱅크. 코스피 200에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일단 신풍제약이 오늘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르츠 금융지주 최근 이슈 되고서 음선 나왔다가 다시 되돌림 반등. 오늘 하이브가 7% 올랐습니다. 하이브 7%. 하나투어 6%. 오늘 건설주들이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중소형 건설주들이. 중소형 건설주만 오른 것이냐? 그렇지 않고 GS건설이 6% 올랐습니다. 카카오뱅크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주 라인에서 그래도 음선 안 나오고 장중 12%까지 올라갔던 카카오뱅크를 오늘 썸네일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카카오뱅크가 의미가 있는 움직임 보였다. 메르츠 금융지주와 세트로 움직이는 메르츠 증권, 메르츠 화재 모두 동반 상승했고요. 엊그저께 움직였었던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 그저께 움직이고 어제 음선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재차 상승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 움직이니까 카카오페이도 3% 올랐지만 확실히 카카오뱅크가 가장 센 것 같아요. DB하이텍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우량한 종목으로서 오늘 3% 올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면 거래소 대형주 웬만한 거 설명 다 드렸고요. 다음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도 1조 거래가 됐네요. 어제 오늘 삼성전자 거래량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이 금양인데요. 금양도 몇 번 한 것 같아. 그쵸? 금양이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2차 전지에서 리튬 관련주의 거의 원조 대장주다. 7월 말부터 5,000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거의 6, 7배가 올랐다. 금양. 포스코 엠텍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포스코 엠텍 7,500원에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리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긴 했어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걔네가 시총이 너무 크니까 시총이 낮은 포스코 엠텍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메이드 말 많은 종목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한가 나왔던 종목 지금 조금 주가를 추스리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이나 뭐 금양 이런 거 하기도 뭐하고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위메이드까지도 좀 하기가 그런데 오늘 모트렉스를 하겠습니다. 모트렉스 모에서 거래대금 상위에서 1,800억이 거래가 됐는데 얘 4,600억짜리인데 1,800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모트렉스는 원래 뭔데? 원래 좀 이미지가 강한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그런데 오늘은 재료가 어떻게 나왔냐면 모트렉스 자회사 전진건설 로봇 사우디아라비아의 CPC 추가 수주 협상 기대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모트렉스가 사우디 네옴시티 CPC 추가 수주 협상 이런 재료로 갑자기 네옴시티 관련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옴시티하고 리튬은 추남매가 나올지언정 아직은 죽은 모습은 포착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급등주들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리튬 쪽도 폐배터리도 계속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리튬, 폐배터리 이런 흐름들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 봤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압도적인 건 중소형 건설주예요. 서한, 동부건설, 지능기업, 한신공영 뭐 이런 중소형 건설주들이 일단 압도적으로 탑30 안에 신세계건설까지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엠텍이나 금양 같은 2차전지 리튬 관련주들도 들어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MBT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왜냐면 저는 엔터주 아까 하이브 오늘 많이 올랐다고 했죠. MBT가 올라간 이유를 보니까 MBT 재벌집 막내 아들 웹툰, 웹소설 흥행의 강세 얘도 또 여기에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 릴레이에 웹소설의 판매량이 엄청 증가됐는데 관련주로 MBT가 꼽히면서 이거 1,200억짜리가 1,300억 거래가 됐어요. 자기 몸통만큼.
그 얘기는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제작한 레몽레인이나 컨텐트리 중앙 또는 또 다른 OTT 관련 제작사들 뭐 NEW나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아직도 갈 길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옴시티 관련주, 리튬 관련주들이 주도주도 뭐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는 주도주가 아닌 주변주들도 주도주 대열에 막 끼려고 갑자기 한 방 나오고 예를 들어 포스코 엠텍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재벌집 막내 아들을 트리거로 해서 그 관련주들도 중요하지만 엔터주들은 갈 자리가 더 많이 남아있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엔터주에 관심을 갖자. 그래서 오늘 대형주에서는 카카오뱅크, 거래 대금에서는 모트렉스, 상승률에서는 MBT 이렇게 세 종목을 썸네일 관심 종목으로 넣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첫 번째 주만 빨리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목요일 11시 50분 현재 거래소는 플러스 0.3%, 코스닥은 플러스 1.64%로 양시장 어제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 대비 거래소의 상승률이 매우 높았는데 오늘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거래소 의미 있는 지수대인 2500포인트를 시초가로 터치했지만 음선으로 보합권 근처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 고점 이후 처음으로 200일선 터치를 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대가 오른쪽 무릎을 형성하는 단계라면 9월 저점이 바닥인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지수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12월인데요. 첫날부터 2500을 장중이나마 터치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네요. 전일 미증시 급등은 파월의 비둘기파적 완화된 멘트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악재가 소멸하는 과정을 통해 호재로 변환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보다 강한 모습이며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미증시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하고 있지만 시초가를 지켜내지 못한 음선 상승이라 아쉽네요. 최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보다는 카카오뱅크의 차트가 더 강한데 오늘도 카카오뱅크의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오네요. 엔터주의 하이브, 건설주의 GS건설이 8%대 상승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거래소와 달리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 2차전지 관련주와 반도체 소부장들의 강세가 나오고 있으며 엔터주의 동반 상승도 좋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중소형 건설주의 날이네요. 상승률 상위에 다수 건설주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어제는 거래소, 오늘은 코스닥 가자!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